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2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장르라는 용어가 뭔가 영화학자들과 영화계 사람들이 뻔질나게 이렇게 써대는 말이래요. 이 장르라는 용어는 드라마, 코미디, 액션 또는 액션 어드벤처, 서스펜스 또는 스릴러, 공상과학과 판타지, 공포, 가족 또는 어린이 이런 식으로 장르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죠? 우리 세이브 더 캣에서의 장르 나누기는 다분히 스토리 진행, 스토리텔링의 방법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라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장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 장르, 스릴러 장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르는 사실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포 장르를 하면서 로맨틱 코미디를 하겠다라고 하면 둘이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전달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화가 영화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장르가 전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관객들이 막 돈 아까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그럼 코미디에선 비극이 없나요? 코미디에서도 비극이 있을 수 있어요. 코미디라고 해도 누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코미디에서 비극은 코미디의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슬픔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장르는 드라마 장르인데도 휴머니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머를 활용하죠. 그죠? 어떤 장르는 썸뜻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공포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은 반드시 무서움에 떨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영화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장르가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화가 액션 어드벤처라면 경이롭고 스펙터클한 액션이 있어야 돼요. 어드벤처한 장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007처럼. 007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액션 영화가 캐릭터를 정말 훌륭하게 구축했을 수도 있어요. 강렬한 주제, 환상적인 대사, 감동적인 장면을 등장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멋진 액션. 관객에게 먹혀들 만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릴러라면 서스펜스를 전달하셔야 돼요. 액션이나 폭력이 분출할 수도 있지만 액션이 하는 역할은 긴장을 강화하거나 해소하는 데 스릴러에서 액션은 긴장을 강화하거나 해소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그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미디라면 웃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관객이 코미디에서 그렇게 많이 웃기지 못하면 캐릭터들이 만화 주인공 같은 신세가 되고 플롯이 우스꽝스럽게 된다는 거죠. 로맨스라면 연인들이 깨질 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관객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맨틱한 분위기에 흠뻑 젖게 되거든요. 공포 영화라면은 겁에 질리게 만들어야 돼요. 공포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악플을 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내가 어떤 장르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장르에서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라이언 1번 구하기는 전쟁 영화인가요? 전쟁 영화라고 하기에는 드라마적인 영화가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닝 시퀀스에서 22분 동안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캐릭터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관객들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봤을 때 얼마나 멋진 전쟁씬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탱크나 이런 것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보면 그죠? 그냥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사람이 어떻게 이동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더 본다는 거예요. 이 장르는 그래서 전쟁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르를 쓰냐를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스센스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죠. 배경이 어딘가요? 현대 도심이에요. 귀신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세계에 왜 존재하냐를 이 판타지 영화 자체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스타워즈는 공상과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다이 기사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설명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술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관객들은 설명을 듣기는 하죠. 약간 신비로운 설명 같은 걸 살짝 하지만 공상과학에서 공상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왜 저 칼에서 불이 나나요? 이런 의문을 관객들이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공상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좋아한다는 거예요. 판타지 영화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법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해야 돼요. 액션 영화를 쓰신다면 짜릿한 액션을 등장시켜야 돼요. 영화에 등장하는 드라마는 액션을 위한 정서적인 거지 그 드라마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션 영화인데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막 다 나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쳐. 그걸 보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재밌지 않다. 우리 액션 영화에서는 보면 주인공의 가족사가 잘 안 나와요. 싸우는 게 중요하거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액션이죠. 그죠? 장첸의 액션과 마동석 배우님의 액션이 나오는데 마동석 배우님의 가족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이 짜릿한 액션들로 이제 잘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장르를 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나 시대극이라는 것은 그러면 장르인가요? 하나의 장르로 보면 안 된대요. 역사극이나 시대극은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한다고 하면 단번에 망한대요. 역사는 다른 장르가 설정하는 시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배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잘된 것들은 사극 액션 어드벤처거나 사극 드라마거나 사극 로맨스거나 사극 코미디거나 이런 식으로 화려한 옛날 의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어 있는 영화일 뿐이지만 그 스토리 자체는 자신만의 장르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극 영화는 적절한 다른 장르로 기억된대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는 로맨스로 기억되고 브레이브 하트는 액션 어드벤처로 기억되는 것과 같은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르적으로 풀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래요. 장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영화의 첫 10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쓰시는 첫 10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나리오는 10쪽 안팎에서 내가 어떤 장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하게 된대요.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게 될지 관객이나 그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10분은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하겠다는 약속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관객과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의 톤과 관객이나 시나리오 검토 담당자가 가지게 될 장르적 기대감을 확립하는 그런 페이지가 10장인 거예요. 훌륭한 첫 10장을 보면 이게 여러분이 이야기가 상업영화가 될지 예술영화가 될지가 분명해진대요. 그래서 첫 10장에 장르성이 분명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10장에 공포물인데 웃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포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코미디는 웃기면서 시작하는 게 좋고 슬픈 이야기는 진지한 오프닝이 좋대요. 액션 영화는 첫 10분 안에 액션 시퀀스가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로맨틱 코미디는 웃으면서 시작해서 로맨틱하게 끝나는 게 좋고 로맨틱하게 시작해서 웃기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극적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의 대부분은 비극적 결말을 앞에 선두에 깔고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비극적 결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가거나 혹은 비극적 이야기가 있는 그 불행의 씨앗을 관객이 모르게 살짝 첫 10페이지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갑자기 생뚱맞은 결말이 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씨를 뿌리고 잘 걷어들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라는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행복을 다 버리게 되는데 첫 오프닝에서 순교자 3명이 믿음 때문에 화형을 자랑하는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택할 그런 미래를 보여준다. 살짝 암시한다고 해요.
비극적 엔딩을 반드시 예시할 필요는 없지만 명랑한 오프닝으로 시작해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화일 경우에는 불행에 대한 암시를 몇 가지라도 첫 10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객들이 뭐야 이걸 반전이라고 준비한 거야? 라고 화를 낸대요.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 이 10장을 정말로 집중해서 쓰셔야 돼요. 도입부에서 결말을 예측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너무 뻔해지니까 놀랄만한 반전을 마련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말이 반드시 도입부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 강의를 할 때는 결말을 먼저 정하고 앞부분을 쓰시라고 얘기해요. 결말에 일어날 어떤 것을 알아야지 앞부분에 그 결말로 갈 수 있는 씨앗들을 우리가 사사사삭 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뿌렸어야 될 씨앗을 도입부에 뿌려놓고 결말은 도입부에서 약속한 것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결말이 정해져야 뿌릴 것들 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결말로 해결할까를 정한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 보시는 것도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오늘 장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첫 번째 오늘 포인트는 첫 10장 안에 여러분의 장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넣고 그것은 여러분이 결말에 대한 씨 뿌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르적으로 매력적이게 하면서도 마지막 결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씨 뿌리기가 가능한 그런 도입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시나리오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시나리오는 영상이 아니에요. 줄글이라는 거는 때로는 굉장히 더 읽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요구하죠. 그리고 글이라는 거, 내가 글씨체 영상이야. 내가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시작할 수 있지만, 글자 자체가 우리가 워드로 쓰는 글자로 나만의 특별함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10장 안에서 여러분의 글에 훅 빠질 수 있게끔,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끔, 멋지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번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10장 이후로는 이미 10장에 내 마음을 뺏겼으면 첫인상이 뺏겼기 때문에 쭉 가는 거예요. 공모전이나 이런 걸들 볼 때도 첫 10장 안에 이미 이 글에 대한 수준이 아마 그 심사위원들이 다 간파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장르와 여러분의 결말이 보이게가 아니라 결말에 뿌려질 씨앗에 대한 그 기대감이 보이도록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글 썼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정 장르를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좋은 글 쓰시고 원하는 글 쓰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